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예,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하 기자님. 요즘 정말 각 당이 네. 진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도 내놓고 그러면서 좀 전국이 활발하게 좀 신선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네. 움직이는 것보다는 책임 서로에게 떠넘기고 개파 간에 아직도 뭔가 자리 다툼하고 이런 거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예, 맞습니다. 다만요, 지켜보시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충격파의 여진이 계속되는 것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이걸 이런 상황이 참긴 정치 혐오를 예. 좀 불러일으키는, 계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오히려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참기는 당분간은 참을 텐데, 이거 다음 주도 계속 예. 이렇게 되면은, 네. 정말 염증으로 발전을 할 것 같거든요. 자, 일단, 네. 오늘 첫 얘기. 이정현 의원의 발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정현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그럼 대통령이 저작거리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야 할까요?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건 그렇죠. 무슨 왕조 시대에나 저작거리라는 표현부터 아주 저작거리와 그런 고작거리가 있습니까? 무슨, 굉장히, 이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낮춰서 보는 그런 인식에서부터 나온 표현 아닐까요? 바꿔 얘기하면은요, 이정현 의원 머릿속에 있는 저작거리가 저작거리라면, 예. 그 저작거리라면 저작거리에 나와서 사과를 해야죠. 그렇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고요. 이정현 의원의 입장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정현 의원은 누가 뭐래도, 어쨌거나 골수 친박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엄호하지 않으면, 당의 기율이나 규율을 잡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라는 어떤 위기의 발로에서 나온 그런 말로도 좀 읽혀져요. 다만, 예. 이정현 의원이 얼마나 여론과 다른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린다면요. 예. 여당의 패배에 대한 어떤 형태의 책임 인정과 반성도 없었고, 예.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도 부족했다. 예.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평가가 조선일보에서 나왔고요. 예. 그리고, 헌정사상 처음 집권당이 원내 1당에서 2당으로 추락하게 됐음에도 깊은 자성이나 인식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게 동아일보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만큼, 어제죠. 박근혜 대통령의, 대수비, 그러니까 예. 대통령 비서관 회의에서의 발언은 예. 실제로, 반성도 없었고, 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머리를 조아려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은 도가 좀 지나친 것이죠. 예. 지금 스스로가 잘해서 전라도에서 순천에서 당선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거든요. 그게 지금 예. 사실 제대로 된 좀 어떤 야당들의 조치들이 좀 있었으면은 거기에서 진짜 어부지로 됐다는 사실을 갖다 좀 알아야 될 텐데 그야말로 자기네들이 그런 얘기를 스스로 했었지만 정말 미운 큰 놈 둘째 놈 때리다가 그냥 네.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옆에 있는 양자가 갑자기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지금 빼내갈 수 있는 그런 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그렇죠. 얘기들을 하고 예.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인식들이 청와대에는 창궐한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청와대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 표명이 그 정도면은 많이 물러난 것이다. 예전에는 소통의 의지를 표명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민에게 국회를 심판을 해달라는 정도의 강경한 입장에서 민의를 좀 존중하고 소통을 해보겠다라는 정도면 많이 물러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왜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 상식을 조정해야 됩니까? 그렇게 어쨌든 청와대 입장은 그렇고요. 예. 청와대가 그만큼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예. 네. 참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결과적으로 이제 복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당한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복당하는 유승민 의원은 어떤 의도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친박들은 어떤 반응들인 겁니까? 일단 그 유승민 의원이 오늘 복당 신청을 했고요. 동반 탈당했던 시 구의원 및 당원 256명과 함께 대구시당에 신청서를 냈어요. 예. 안상수, 윤상현 의원에 의해서 세 번째 복당 신청인데요. 예. 뭐 일단 의도라고 할 것은 분명한 거는 어쨌거나 본인은 당선된 뒤에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예. 하지만 이제 친박 쪽에서는 유승민 의원의 복귀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 현재로서는 그 당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예. 비상대권도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제대로 이양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복귀를 하면 중심축이 크게 쏠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뭐 흔히 이야기하는 그 며칠 전에 이념 잡탕 정당이 된다라는 그런 그 내부의 시선이 여전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 지금 지도부 공백 상태잖아요. 예. 새 원내지도부나 비상대책위원회 선출이 당겨지면 예. 복당 논의는 좀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복당이 일단은 순조로운 건 아니다.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복당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이제 윤상현 의원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것과 유승민 의원과의 어떤 상황주의나 형평성의 문제를 당 내부에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윤상현 의원과는 좀 달리 유승민 의원의 등장 자체가 당의 헤게모니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친박 쪽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아하.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는 매우 쉽지 않다고 봐야겠죠. 아니 근데 우리 네. 생각엔 그러니까 우리 네.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생각에는 네. 지금 이 정도 됐으면은 사실 뭐 외부에서 찾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차라리 유승민 의원한테 비대위장 안겨주는 게 훨씬 더 확실한 그런 변화를 하겠다는 몸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반 언론이나 정치 분석가들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제스처를 보인다면 예. 야당이나 아니면 그 시민사회에 손을 내미는 것 이전에 예. 당 내부부터 좀 추스려라. 그렇다고 하면 상징적인 인물이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시선도 좀 있습니다. 아니 뭐 김무성 대표야 뭐 이미 지는 애라고 봐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네. 제가 이게 뭐 그 새누리당을 괜히 도와주는 것 같아갖고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네. 저라면 그러겠어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유승민 의원 손 딱 잡는 거예요.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딱 잡아주고 그리고 원유철 그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그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비박들 중심으로 비대위 꾸리게끔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사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못하잖아요. 못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절대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현재 선거가 뭐 일당에서 빠지든 뭐가 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친박 중심으로 새누리당을 갖다 다 점령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목표는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68명이나 지역구에서 친박이 됐고 비례대표까지 합하면은 80명이 넘게 친박으로 진용을 짰는데 이제 뭐 어떤 표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쏟아지는 그런 어떤 소나기는만 피해가자 이런 입장들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어쨌거나 내년이죠. 내년 대선 이후에 본인의 퇴임 이후를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유승민 의원이 이 당권을 겨냥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본인의 퇴임 이후에도 걱정거리 늘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긴 그렇게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것으로 정말 웃긴 거예요. 보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솔직하게 유승민 의원 복당시키지 말고 비박들 나가라고 하고 자기네들끼리 당을 만들든지 사람들을 완전히 속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하고 있는 이게 무슨 사기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 답답한 그런 입장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도 한편, 아마 예. 그런 문제 때문에도 이번에 보수적인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등을 돌렸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해찬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복당 신청서 냈는데 여기도 지금 네. 만만치 않은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거든요. 어쨌거나 여기가 이해찬 의원의 복당으로 갈등을 빚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당 내부에서는
이해찬 의원의 복당을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렇죠. 또 뭐 수도권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김 대표가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 문제, 예. 컷오프와 관련돼서 예. 이 문제만 이해찬 의원이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 뭐 김 대표도 크게 이 의원을 뭐 공격하거나 아니면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쨌거나 그 당대표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말고는 글쎄요, 이게 본격적인 친노의 본격적인 등장이라거나 아니면은 당권을 접수하기 위한 어떤 신호탄이라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실은 그 이해찬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확실하게 뭐 원하는 만큼 사과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친노의 수장이라고 낙인 찍은 것을 갖다가 그 벗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이해찬 의원이 들어오는 것이 부담이 없는 것이고 화합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친노자장이라고 그냥 그렇게 무리해서 자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살아 돌아오니까 아유 유야무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시선도 있고요. 제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것은 예. 어쨌거나 이해찬 의원이 본인이 사과를 받아야겠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복당을 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아직은 또 이해찬 의원이 또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 뭐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이 이해찬 의원의 등장이 곧바로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또 그 새누리당 못지않게 안에 셈법이 복잡해서요. 예. 단순히 이 친노 대 비노의 문제로 이해찬 의원 복당을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원 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사람은 1년 경과하기 전에는 복당을 할 수가 없지만 중앙당의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복당이 가능하다라는 예외 그렇죠. 조항이 당무위원회가 있어요. 달리 의결할 때는 복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예. 그 복당 신청서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뭐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 아니면은 복당 이후의 문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의원은 완전히 요즘 또 다시 입이 풀리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맹공을 퍼붓고 이번엔 또 김종인부터 김원태까지 4심공천 5인방 공개하겠다고 또 여기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말했죠. 그렇죠. 뭐 누구냐라고 지금 뭐 SNS에 누구일 것이다까지 뭐 지금 명단이 도는데요. 본인들이 발이 저리는 게 있다면 먼저 스스로 고백하라. 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최고위원 될 때 당 대표는 아니지만 당 대표다라고 이야기한 뭐 그런 그 입심이랄까요? 이런 걸 좀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서는 흔히 이제 거론되는 분들 5인방으로 거론되는 분들은 뭐 일절 대답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참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이 결코 네. 그 좋게 보이지 않는데 네. 그 와중에서 김부겸 의원은 다른 방식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더라고요. 뭐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요즘 김부겸 의원의 입을 많이 주목하고 있죠. 예. 예를 들면 김부겸 의원이 국민일보에는 김종인 대표 합의 추대론에 대해서 뭐 고려해볼 만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예. 또 이제 오늘 다른 언론하고 인터뷰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던데. 부정적으로 뭐 이런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무게감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죠. 본인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당권 도전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가 지금은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좀 이야기를 뭐랄까요 유보적인 태도로 바꿨는데 사실은 이제 그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권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권 도전에는 주저하는 일이다라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고요. 당권 도전 자체가 대권을 도전하기에는 입지를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 대표가 당권과 대권을 동시에 이렇게 장악할 수 없는 것이 좀 지금 현재 당원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본인이 이 대권 도전의 의지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입장의 어떤 그 정함에 따라서 또 당 대표 선거에도 임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굉장히 많은 맹장들이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앞으로 이들의 어떤 활약들이 오히려 당에게 시너지 효과를 줘야 되는데, 시너지 효과를 안 주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보니까 천정배 의원이 또 굉장히 활발하게 자기 행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수 언론 쪽에서는 벌써부터 천정배 의원 문제 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8년 적폐 청문회, 예. 이 얘기가 아주 화제입니다. 예. 예를 들면 4.13 총선 민심 외면하고 이명박 박근혜 8년 적폐 청문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예. 막 이렇게 해서 공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공동대표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첫 번째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첫 번째 현역 의원으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예. 누구보다도 진보적인 의제들을 많이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천정배 의원이 진짜 DJ의 적통을 이을 새로운 호남의 맹주인지는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한 8년 적폐 청문회 카드 이후에 어떻게 행보를 가져가느냐, 예. 이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 실행만 되면 너무나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아니, 4대강에 대해서 청문회 한 번도 못하고 지금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원외교도 그렇고요. 그렇죠. 세월호, 천안함,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청문회들을 정말 시도라도 한번 해서, 당사자들 얼굴이라도 보면서 진짜 좀 따지기라도 하면 얼마나 좀, 10년 묵은 채증이 좀 내려갈까, 그런 생각들은 해봅니다. 좀 희망사항이지만, 좀 이런 것들이 정치라고 하는 게, 상상이니까, 그런 상상들이 현실이 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시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김부겸 의원, 저는 이제 김영춘 의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해찬 의원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돌아오거나 재등장한 입들, 그리고 그만큼의 무게감이 있는 그 인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좀 모아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시원한 그런 정치판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제발 좀 그런 시원한 정치판을 만들어 주셔서 정치 투표 잘하니까 정말 정치 보는 맛이 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와 정가산책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o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예, 게시판에 의견들 활발히 올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출첵하시는 분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답 알려주시는 분들, 그리고 다양한 의견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해 임시정부 NG 지부장님께서는 제 생각은요, 정치는 싸움입니다. 그것도 치열한, 이런 의견 올려주셨고, 에델스테인님은 글쎄 왜 명분도 없이 2차 컷오프를 했는지 이런 의견들도 밝혀주셨습니다. 지금 시사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때 얘기했던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소년, 그 소년의 이름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열사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그분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것이 오늘 시사 퀴즈입니다. 이미 힌트를 드렸지만 제 아들 이름이 김의열인데요. 제 아들하고 한 글자만 다릅니다. 예, 한번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연극 심청 티켓 2장 드립니다. 나온시어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극이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경제 뉴스 브리핑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성수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쟁점을 짚어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현 수준에서 동결했군요. 그렇습니다. 금통위원 7명이 있는데요. 6대 1이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우세했습니다. 예. 기준금리는 그러면 연 1.5%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연속 동결인데요. 예. 이 석 달 연속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의견 1명, 소수 의견에 불과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의 판단은 세계 경제를 보면 미약하게나마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 맞다. 그러나 신흥국은 자원 수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다. 라는 거고요. 국내 경제를 보게 되면 다소 이제 긍정적 시그널도 있습니다. 수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소비, 내수, 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대내외 경제 여건 등에 비춰보면 성장의 어떤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 금리를 조정할 명분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효과가 내려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지 여부 불분명하고 부작용만 예상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두고 정책 여력을 좀 더 아껴두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군요. 드디어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리는 동결했습니다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습니다. 예. 한국은행은 종전의 성장률 전망치 올해 3.0%였는데요. 2.8%로 0.2%포인트 낮췄고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3.2에서 3.0%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느냐? 이 배경에 대해서 이주열 총재는 1분기 실적이 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유가 하락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과 세계 교역의 신장률이 낮아진 게 가장 주된 이유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금리 결정은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이제 국내 경제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이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 여지는 남겨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뉴스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안인데요. 가습기 살균지 피해 사건 있죠. 5년이 지났는데 정작 제조업체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은폐에만 관련 업체들은 급급한 모습인데요. 사실 어제는 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자사의 PB 상품,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보상하겠다. 라면서 이제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죠. 사과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라고 할 수 있는 옥시레킷 백힌저는 여전히 피해 보상 대책에 침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이 옥시사의 경우에는 오늘 처음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긴 했습니다만 피해 보상과 대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아 있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146명 가운데 103명이 이 옥시 제품을 쓴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옥시 가습기 살균 피해 사태가 확산이 되니까 지난 2011년 말 이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하면서 처벌을 회피하려는 의혹도 동시에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피해자들 기자회견, 1인 시위 통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가해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기업은 아직까지 어떤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이 진실 규명 작업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옥 씨는 계속 자기의 혐의를 조작하려고 뭐 학자들도 매수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일단 이제 처음으로 옥시 관계자들을 소환하는데요. 오늘 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옥시 래킷 백긴저 실무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옥시 실무자를 상대로 해서 살균제 유해성을 사전에 알면서도 제조 유통에 나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또 법인의 어떤 고의 청산이나 연구 보고서를 조작했는지 이 제기된 의혹에 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더불어 검찰이 이번 주부터 이제 다른 살균제 관련 제조 판매 업체들을 이제 무더기로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요. 예. 검찰은 일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인물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상 이 혐의 등으로 인해서 기소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제대로 정말 그 문제를 해결을 해가지고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소비자들, 저는 이 방송에서 이분들의 눈물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내 손으로 내가 건강하게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서 집어넣은 그 살균제 때문에 애의 폐가 썩어 들어갔다는 사실, 그거를 알 때마다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그 고백이 너무나 사무치게 들렸는데 제대로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년도 이제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는데요. 그러나 다음에 4월에 확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월급이 올랐던 직장인들의 경우 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 보수 변동으로 생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4월 보험료 정산액을 확인해 보니까 예. 지난해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이 827만 명입니다. 예. 이분들은 4월 평균 13만 3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직장인 258명의 경우에는 오히려 평균 한 7만 2,500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예. 어쨌든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 고지가 되고요. 예.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이제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요. 이 사업장이 정산 담당자에게 분할 납부 신청하게 되면 예. 이 사업장에서 분할 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좀 어떻게든 주머니가 가벼워져 있는 직장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뭔가 더 올라가고 늘어난다니까 안타깝게 그지였습니다. 자, 오늘 경제 뉴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의 시사 퀴즈 정답은 맞습니다. 김주열입니다. 김주열 열사. 그냥 이름만 이렇게 읊조려도 먹먹한 그런 분이죠. 우유 캡틴장님은 국민학교 가는 길에 315의 거탑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40대시군요. 어릴 적엔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놀이터 삼아 재미있게 놀던 곳이었어요. 사진사 아저씨가 315 거탑 앞에서 찍어준 기념사진이 생각납니다. 김주열. 언제나 가을님도 김주열 열사입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정답 맞추신 분이 또 있으신데 예. 다 소개를 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의 시사 퀴즈 당첨자로는 우유 캡틴짱님을 골랐습니다. 김주열, 국민학교 가는 길에 315 거탑 있었다는 사연 올려주신 분, 정답으로 골랐습니다. 연극 티켓 2장 드리고요. 그리고, 마무리 노래는요, 레볼루션이라는 곡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디플로의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혁명의 정신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일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Can you see it? The worst is over. The monsters in my head are scared of love.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